안녕하세요. 저희 오늘은 미드저니 서비스를 통해서 AI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드저니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미드저니 자체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드저니에 가입하시고 나서 같은 계정으로 디스코드에 가입하시고요. 미드저니로부터 오는 초대장을 받아서 디스코드 서버에 입장을 해 주셔야지 되세요. 디스코드에서 이미지를 생성하시면 되세요.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은 잠깐만 끌게요. 인터넷 실행하셔서 미드저니에 가입하실 때 영문이든 한글이든 검색을 해주세요. 미드저니라고 검색을 하셔서 요 첫 번째는 이거 아니죠. 여기 주소가 이렇게 조금 다르게 쓰여 있잖아요. 이 주소가 아니라 정확하게 미드저니라고 써 있는 주소이어야 돼요. 미드저니 눌러서 들어오시고요. 지금처럼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되세요. 회원 가입은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사인업 눌러서 가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가입을 할 때 말고는 그 다음부터 이미지 생성할 때는 여기에 사실 잘 들어오실 일이 없으세요. 물론 이제 하시다가 언제 들어올 만한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여기 왼쪽 부분에 보시면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각각 디스코드 안에 들어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는지 그 명령어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어요. 여기 도큐멘테이션 눌러보시면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요. 여기 참고해서 보실 때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이제 요 창은 잠시 닫을게요. 닫고 실제로 디스코드라고 하는 거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시는데, 디스코드도 여기 사이트에서 디스코드라고 검색을 해주셔서 들어오시면 되세요. 여기요.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시고 하시면 되시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디스코드는 세 군데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세요. 하나는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스코드 열기 눌러서 웹 버전인 상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물론 여기 아래쪽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윈도우용으로 PC용으로 다운받아서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곳에서 명령어가 똑같이 당연히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들은 PC 버전에서는 아예 적용이 안 되고 명령어를 썼을 때 웹 버전에서만 적용이 되는 그런 명령어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명령어들은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실제로 해가면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 디스코드에 가입을 다 하시고 들어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화면으로 들어와 지세요. 처음에 들어오시면은요. 여기에 이 왼쪽에 있는 건 각각 이 디스코드 안에서 각각 사용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기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다 누구나 다 달라요. 여기 들어오시면은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다 똑같이 들어오겠지만요. 미드전이라고 하는 걸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돛담배 그림이 있어요. 요게 미드전이 표시거든요. 요 표시가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실제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자 할 때 들어오시면 여기 이렇게 미드전이 봇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다 내가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겠다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생성을 해내시는 방법이에요. 교재를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미드저니는 무료 버전으로는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무료는 안 되고 반드시 유료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유료에도 버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어서 미드저니로 내가 이미지를 어느 정도쯤 한 달 기준 어느 정도쯤 생성을 해내는지에 따라서 적정한 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세요. 실제로 이제 요거는 명령어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이제 설명들이 쓰여져 있어요. 이 세팅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내가 현재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거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 부분이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때 내가 실제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그 명령어 입력하는 방법 앞에 슬래시 이미진 프롬프트라고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종류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겠다라고 프롬프트를 쓰고 나머지 이제 경우에 따라서 파라미터들을 입력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맨 앞에 있는 이미지 프롬프트,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표시할게요. 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거. 자, 그것이 이제 이미지 프롬프트라고 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이미지 설명에 대한 프롬프트. 자, 요거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나머지는 파라미터들을 입력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특정한 이미지가 들어있는 곳에 URL 주소를 입력을 하거나, 이미지의 시드 넘버를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디스코드 여기 화면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미지를 아주 간단하게 생성을 해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맨 아랫부분에 들어오시면, 자, 여기 맨 아랫부분에 여기다가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셔야 되는데, 자, 때로는 이 화면이 아예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왼쪽 맨 위에 있는 요거 디스코드 요 마크 있잖아요. 그 마크를 눌러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미드저니 봇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그럼 요 아래에 있는 요 창이 보여요. 자,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이미지를 하나만 생성을 해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무조건 맨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 슬래시 이미진 프롬프트였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를 슬래시 imagine 이렇게 다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슬래시하고 영문자 i만 한번 써볼게요. 자, I 쓰고 나면 I자로 시작하는 명령어들이 자, 이렇게 리스트로 쭉 보여지는데, 이 중에서 여기 맨 꼭대기에 이미지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거를 마우스로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키보드에 있는 탭 키를 눌러주시면, 그럼 이렇게 슬래시 이미지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찍혀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빨리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다 이제 이미지에 해당하는 설명을 써 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영문으로만 입력을 하셔야지 되세요. 그래서 한글로 입력하시면 안 돼서, 생성을 해내고 싶은 이미지에 해당하는 설명을 한글로 쓰라 그래도 쓰기가 어려운데 영문으로 쓰라 그러면 조금 힘드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하실 수 있어요. 잠시 챗GPT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일단 한글로 먼저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 밤 풍경,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금 입력을 해 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가장 가깝게 나오니까요. 조금 더 상세하게 써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가 선월에 지나간다. 사람들 10명 정도가 걸어간다. 이렇게, 그리고 네온 사인, 네온 사인이 반짝인다. 요렇게만 한번 입력을 해보고, 이걸 영문으로 바꿔줘.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그러면 이렇게 영문에 해당하는 여기 말이 나오잖아요.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세요. 요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여기 다시 이제 디스코드로 돌아와서 여기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에 해당하는 설명이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하는 건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셔도 되세요.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 다음에 입력하는 것들을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 파라미터는 내가 이미지의 크기를 어느 정도의 크기로 뽑을 건지, 가로 세로 비율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가 지금 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파라미터를 입력을 할 때 대시 빼기 표시예요. 대시 쓰시고 AR 쓰시고 한 칸 떼고 16대 9 비율로 지금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6대 9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크게 한번 보면요, 이렇게 지금 쓰여 있어요. 요거 쓸 때 빈칸을 떼야 할 자리에 띄셔야지 되세요. 이거를 반대로 띄시면
대시대시하고 한 칸 떼고 AR 쓰고 하면은 그러면 이 파라미터가 먹히지를 않아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자, 그럼 명령어 전송 중이라고 나오고요. 이미지를 이제 생성을 해내기 시작하는데 조금 이제 기다려 보시면 자, 여기에 잘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좀 큰 화면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패스트라고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퍼센트가 100%까지 다 올라가면 이미지가 이제 다 생성이 된 완성된 이제 화면이 보여질 건데요. 자, 여기 패스트라고 하는 부분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료 이미지 생성하는 서비스에 지금 가입이 되어져 있어요. 패스트 모드로 생성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미지 지금 다 생성이 돼서 나왔죠. 자, 여기 하나씩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16대 9 비율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이미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세 번째 이미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미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이미지들 중에서 지금 맨 마지막 이미지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첫 번째 이미지도 좀 그렇죠. 첫 번째 이미지도 사진과 같은 이미지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가 지금 사진처럼 나온 게 아니라 조금 그림처럼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정확하게 어떠한 스타일로 해달라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전부 다 4개의 이미지가 다 사진처럼 나온다든가 다 그림처럼 나온다든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과 같은 방식 그리고 그림과 같은 방식이 섞여져 있는 이유가 어떠한 스타일로 해라라고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타일을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한번 조금 이제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낼 때는 어떻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거나 혹은 뒤에 있는 파라미터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 퀄리티에 관련되어져 있는 프롬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어떤 이미지 만들어줘 라고 할 때 같이 쓸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기 지금 단어 여기 이렇게 쓰여져 있는 단어를 한번 보시거나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가져 있는 거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카메라 렌즈명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어떤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을 쓰면 사진처럼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똑같이 프롬프트는 똑같은데 여기에 쓰여 있는 단어를 넣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슬래시 이미지 프롬프트 넣었고요. 아까 우리가 요 단어 넣었으니까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은 넣도록 해 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일단 그대로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한번 넣어 보냐 하면 소니 카메라 있는 거 한번 넣어 보도록 해 볼까요? 해서 여기에 by 소니 SONY 소니 알파 7 이제 이미지에 해당하는 크기 AR 넣으시고 16대 9 비율 그리고 엔터 쳤어요. 이제 이미지가 다 만들어져서 나왔거든요. 그럼 하나씩 다시 눌러 볼게요. 이제 이렇게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이미지 그리고 네 번째 있는 이미지. 자, 요거는 지금 사진처럼 나오기도 했고, 소니 알파 7이라고 하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감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좋아하시는 카메라의 색감이 있다면 그 해당하는 카메라 명칭을 넣어주고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명령어의 리스트들을 먼저 잠시 한번 이제 봐볼게요. 자, 첫 번째는 건 우리가 좀 전에 했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미지를 어느 정도쯤 생성이 가능한지 볼 때는 /info라고 입력하시고 패스트 모드와 릴렉스 모드 변경하는 건 이거는 기본 요금제에서는 적용되는 기능이 아니에요. 패스트 모드로 하고 싶으면 /패스트 그 다음에 릴렉스 모드로 하고 싶으면 /릴렉스로 해주시면 되세요. 릴렉스 모드로 하면은 이게 시간이 조금 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아끼기 위해서 보통 릴렉스 모드로 이제 만들어 내기도 하죠. 그런데 일단 기본 베이직 요금제에서는 적용되는 기능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내가 작업한 거 DM으로 받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 그리고 이미지 비율을 결정을 할 때, 그리고 이미지 크기, 아예 해상도별로 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시거나, 자, 어떤 특정한 요소를 아예 넣고 싶지 않을 때 앞에 no라고 하는 명령어 넣으셔서 내가 빼고 싶은 부분의 것을 글자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단어를 분리하고자 할 때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만화 스타일로 그리고자 할 때 니지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요거는 카오스라고 하는 건데 이상하게 그릴 정도, 얼마만큼 이상하게 그릴 건지 1에서부터 100까지에 있는 숫자 중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와는 반대로 얼마만큼 성의 있게 그릴 정도인 거죠. 자, 요거는 퀄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퀄리티는 그냥 퀄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다 쓰시거나 혹은 Q라고만 하셔서 이 수치 중에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입력하지 않으시면 기본값은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정한 시드 번호의 그림. 자, 그거는 시드 번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디스코드에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시드 번호는 일단 내가 생성해낸 이미지에 부여가 되는 번호예요. 그 번호와 비슷한 거를 내가 만들어내고자 할 때 지정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지정을 할 때 스타일하고 for A, B, C 중에서 지정하시면 되시고요. 미드저니 스타일을 얼마만큼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자 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값은 100이에요. 지정하실 때는 S라고 하는 명령어로 지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첨부해서 그것에 어느 정도 그 이미지에 가중치를 적용을 할 건지는 IW라는 값이고요. 값은 0부터 1까지의 값 중에서 지정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일 이미지를 만들고자 할 때, 요거는 패턴 이미지 만들고자 할 때 이미지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타일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일관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얼굴은 같은 얼굴이고 나머지 것들만 바꿔주고자 할 때 그럴 때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크랩이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자,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꼭 빼놓지 말고 넣어주시면 좋은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떠한 거를 그릴 건지, 사람을 그릴 건지, 동물을 그릴 건지, 어떤 특정한 사물, 풍경, 어떤 거를 그릴 건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것을 그릴 건지, 사진처럼 그릴 건지, 그림처럼 그릴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의 풍경, 주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를 지정을 해주시고, 조명은 어떤 조명이었으면 좋겠는지, 색깔은 어떤 종류의 색깔로 넣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자, 사람을 넣었다면 기분도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구성은 인물을 표시를 하기는 하는데 인물이 저 멀리에 있는 인물로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인물이 크게 클로즈업된 이미지로 나왔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셔야 그렇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른쪽에 써 있는 건 왼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영문으로 써 놓은 거예요. 그대로 똑같은 순서대로 영문으로 써 놓은 거니까 우리가 프롬프트 만들어 내실 때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되시고요. 매체드 선택을 한다라고 할 때 아래쪽에 보시면 고양이 그림 지금 4가지 형태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두 번째 있는 형태의 모습으로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다. 슬래시 이미지 프롬프트라고 넣으셨고 리소그래피 스타일이라고 지정을 했고 내가 고양이를 그리겠다라고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하는 것처럼 그리고자 할 때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몇 년도의 스타일로 그릴 건지 지금 그린 건 여기 요거 맨 끝에 있는 1700년대 고양이를 그려준 거예요. 1400년, 1500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감정을 표현한 거죠. 뭐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웃거나 맨 끝에 요거는 지금 수줍음 많은 고양이라고 했더니 되게 신기하게 어떤 특정한 사물 뒤에 숨어져 있는 고양이를 그려주죠. 되게 재밌죠, 이것도요. 그러면 색상 표현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색깔을 내가 여기에 지금 색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색깔들 중에서 어떠한 색깔의 형태로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싶은지 여기에서 지정을 여기 각각의 위에 단어들이 이렇게 쭈루룩 써 있어요. 이런 단어들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쭉 어떤 여기에 사람이 있든 혹은 뭐 그렇지 않든 동물이 있든 상관없이 내가 지정해 준 환경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혼합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섞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두 개의 사물을 섞어서 또 다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섞을 때 그대로 슬래시 이미지 프롬프트 그리고 내가 섞고자 하는 거 지금 여기 샘플로 되어져 있는 건 유리와 꽃을 섞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리와 꽃을 하이브리드 섞어서 만들겠다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어느 정도쯤을 섞을 건지를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오스 20만큼 섞어라 라고 나왔잖아요. 요거는 이 앞단어 중심이에요. 앞에 써놓은 단어.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20만큼 포함이 되게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유리를 20만큼 포함하겠다. 유리하고 꽃을 섞는데 유리를 20만큼 포함하겠다. 그러니까 꽃이 나머지 80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꽃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걸 가운데 있는 거 요거 보시면 이거는 꽃을 10만큼 섞었더니 이 왼쪽에 있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그냥 꽃에 조금 더 가깝게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유리를 90만큼 섞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첫 번째와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꽃 같지도 않은 전혀 다른 형태의 것이 나오고요. 그 밑에 있는 건 이 앞쪽에 있는 꽃하고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꽃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미지는 첫 번째 있는 건 꽃과 차를 섞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미지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와는 다르게 네 번째 있는 거를 보시면 자동차 전체에 꽃으로 아예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건 로봇과 꽃을 섞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유리하고 컴퓨터를 섞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래 있는 기존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여기 디스코드에 올리고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 보는 거를 해볼게요. 이미지 업로드 하실 때 왼쪽 아래 보시면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더하기 눌러주시고 파일 업로드 눌러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클릭하시고 열기 누를게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 이미지를 일단 엔터를 쳐주세요. 엔터를 쳐야 이미지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고 나면 이 이미지에 주소가 부여가 돼요. 주소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미지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링크 복사하기 해주시면 되세요. 요 링크를 먼저 복사를 할게요. 클릭하시고 다시 이제 이미지 생성하는 대로 오세요. 이미지 생성 슬래시 이미지 프롬프트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이미지를 먼저 주고 난 다음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또 다른 걸 만들 때는 이미지 주소를 먼저 붙여주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주소 복사했잖아요. 컨트롤 V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주소가 굉장히 길게 부여돼요. 주소가 들어오고 한 칸 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 건지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는 어떻게 지정을 해볼 거냐 하면 이제 일러스트 작가 스타일로 요 이미지를 다시 그려봐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요 스타일로 바꿔줘 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엔터 칠게요.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다 나오고 나면 이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시면 얼굴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잖아요. 첫 번째 있는 것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이렇게 지금 그렸고요. 두 번째 있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있는 이미지 이렇게 지금 그려서 나와졌네요. 이렇게 내가 특정하게 원하는 스타일이 있으면 그렇게 그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보시면 좀 유명한 작가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유명한 작가들이 있을 때 그 작가들의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번에는 모네 스타일로 한번 그려봐 달라고 해 볼게요. 이제 모네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요청하는 걸 제가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얘가 그려질지 안 그려질지 몰라요. 왜냐하면 좀 유명한 화가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해당하는 스타일로 아예 그 안 그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소는 아까처럼 그대로 넣었고요. 자, 바이 그다음에 클로드 예. 틀리게 썼네요. 클로드 자, 모네라고 한번 써봤어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앞에 있는 것부터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모네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런 풍경 이미지를 되게 많이 그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는 김하늘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이미지가 제일 가깝게 그린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를 우리가 지금 그릴 때 이미지를 크기를 지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정사각형의 형태로 이미지를 그려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요 이미지 생성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늘 이미지를 일단 이렇게 4장씩 이미지를 그려주죠. 자,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 이 이미지에 번호가 부여가 돼요.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여가 되거든요. 그럼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U1234, V1234 이렇게 4개씩 부여가 되는데 자, U는 예를 들어서 U1번을 선택하면 첫 번째 있는 이미지를 자, 업그레이드해서 요거 하나를 다시 그려보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U라고 하는 거는 업그레이드의 의미고요. V라고 하는 건 베리에이션의 의미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두 번째 있는 이미지가 가장 이 모네 스타일과 가깝게 그렸으면 내가 여기가 지금 2번이잖아요. 그럼 V2번을 선택하면 요 V2번 기준으로 해서 이미지 4장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V2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V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 다시 그대로 전송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면 이 아래쪽에 저기 위에 있는 걸로 이렇게 다시 현재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자, 이렇게 지금 퍼센트가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선명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기준 비슷한 그림이 이제 4개가 나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이미지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미지를 이렇게 다 그려서 내가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이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릭을 해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이미지 클릭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저장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미지 저장 눌러주시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요. 여기다 내가 그대로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김하늘 그냥 AI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지우는 방법은요.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이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스마일 표시가 하나 나와요. 스마일 표시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처음에는 이 X 표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반응 찾기라고 할 때 여기다가 영문자 X를 이렇게 써주세요. 영문자 X 그럼 여기 보이거든요. 이 X가 나오면 이 X를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바로 지워져요. 우리가 뭔가 지우는 거에 되게 신기한 방법으로 얘가 지우잖아요. 그래서 X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이렇게 지워버리죠. 사진과 같은 이미지도 이런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셔서 생성을 해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놀이 하는 장면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코스모스 꽃밭에 있는 장면도 거의 이제 보시면 사진하고 완전히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찍은 사진하고요. 그 다음 걸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엔 컬러링북 만드는 방법 잠시 보시면은요. 요것도 다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요거는 선으로만 그냥 그려져 있어야 되고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어린이들이 소위 색칠 공부라고 하죠. 그거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려서 만들어내서 색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고를 만드실 수 있어요. 자, 로고를 만들 때 꼭 넣어 주셔야 되는 거 이제 색깔, 형태,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할 건지, 그리고 로고 스타일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 이제 색깔을 넣으실 때 두 가지 이상의 색깔을 넣으면 그라데이션 처리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자, 여기서 쭉 보시면 자, 어떠한 형태의 것을 할 건지, 뭐 간단하게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단순한 선으로 할 건지, 추상적으로 할 건지, 마스코트 아니면 문자 형태, 이런 것들 전부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이제 로고가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나와질 수 있어요. 자, 어떠한 로고를 만들 건지 이렇게 이미지 넣어 들어가는 거, 이렇게 글자와 이미지, 자, 이렇게 글자와 이미지 같이 들어가는 거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요. 그 다음에 팜플렛도 만드실 수가 있어서 이제 팜플렛을 디자인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보통 이게 팜플렛이 이렇게 단면짜리가 있고 접히지 않은 양면 단면짜리가 있고요. 아예 이렇게 접어서 만드는 것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이제 몇 번 접는 것인지 몇 면짜리 만들 건지도 지정해서 해주시면 스타일이 그대로 나와서 이런 거 참고해서 팜플렛 디자인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스티커도 만드실 수가 있어서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제 스티커 컷이라고 지정을 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컷 모양이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동그라미 형태로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모양 그대로 스티커 컷이 있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로 아예 만들어지게 되고요. 현수막을 만들고자 한다면 현수막 배경 그림을 우리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도 현수막은 가로로 기다란 이미지예요. 보통 그 사이즈가 4:1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4:1로 지정을 해서 내가 어떠한 형식의 배경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는지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실제로 만들어 보지 않고 그대로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명령어 넣고 만들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요 교재를 이제 다 드릴 거니까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미드저니를 통해서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고자 할 때 내가 실제로 그 프롬프트를 잘 쓰기가 어렵다면 프롬프트를 좀 자동으로 생성을 해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요 해당하는 요 사이트고요.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쓰여져 있는 거대로 다 선택만 하시면 프롬프트가 여기에 이렇게 자동으로 쭉 써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우리가 적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그러면 조금 더 프롬프트 생성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어디에 질문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시죠? 거기다 질문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